현재 나사의 탐사선 함대가 태양계를 질주하는 특이한 천체에 주목하고 있다. 이야기는 한 개의 성간 해성을 관측하는 일상적인 작업에서 시작됐지만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발견으로 이어졌다. 해성 3위 아틀라스는 혼자가 아니었다. 과학자들이 방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해성 주변에는 정체불명의 고반사율 금속 물체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단순한 파편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능적인 편대를 유지하며 비행하고 있었다.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천문학자는 이 발견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충격적이며 불안을 자아낸다고 평가했다.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더 이상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는 접촉의 문제다. 그리고 그 첫 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섬뜩하다. 우리 태양계는 늘 외로웠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어둠을 응시하며 저 너머의 존재가 우리를 찾아올지 궁금해했다. 2017년 첫 번째 방문객이 나타났다. 오무아무하다. 이상하게 생긴 이 천체는 너무 빠르게 날아가 우리가 제대로 관측하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다. 이제 두 번째 방문객이 왔다. 이름하여 3위 아틀라스. 이 천체는 오무아무아를 리허설처럼 보이게 만든다. 2023년 초 발견된 이 천체는 즉시 성간 궤적으로 확인됐다. 즉, 우리 이웃이 아니라 다른 항성계에서 온 존재로 시간당 16만 킬로미터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태양계에 진입한 것이다. 더욱 불안한 것은 그 궤적이다. 대부분의 성간 천체는 무작위로 흩어진 각도로 들어오는데 반해 이 물체는 행성 궤도가 위치한 황도면과 거의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이런 기하학적 일치가 우연일 확률은 10억 마일 밖에서 다트를 던져 불의의 중심을 맞추는 것만큼 희박하다. 게다가 이 천체의 경로를 역추적하면 궁수자리 방향으로 이어진다. 바로 1977년 유명한 와우 신호가 발생한 하늘 구역이다. 72초 동안 지속된 이 강력한 전파 폭발은 아직도 설명되지 않고 있다. 많은 이들이 별들 사이에서 패턴을 찾으려 애썼지만 이번에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3위 아틀라스를 해성으로 간주했다. 더러운 눈덩이가 태양에 가까워지면 얼음이 승화되어 가스로 변하면서 밝은 코마와 아름다운 꼬리를 형성할 것이라 기대했다. 망원경들이 그 공연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공연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처음으로 분광 측정을 수행했을 때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나타났다. 화학적 지문이 맞지 않았다. 태양계의 해성은 보통 물과 이산화탄소 등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3위 아틀라스는 달랐다. 그 해발 꼬리에는 바나듐, 은 등 이상한 금속이 유난히 높은 비율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 원소들은 해성에서 이처럼 풍부하게 발견된 적이 없었다. 마치 우주라는 건초더미 속에서 금바늘을 찾아낸 격이었다. 두 번째 이상 현상은 곧 이어졌다. 해성은 밝아지기 시작했지만 방출되는 가스의 양과는 맞지 않았다. 그 밝기는 크기를 훨씬 뛰어넘어 마치 상식을 초월하는 빛을 반사하는 듯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부 계산 결과였다. 이 해성은 너비가 수백 마일에 달하거나 기존에 알려진 어떤 해성보다 훨씬 크거나 아니면 극도로 반사율이 높은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연마된 금속 같아야 했다. 오무아무가 외계 탐사선일 가능성을 제기한 하버드 천문학자 에비 로브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대변했다. 어쩌면 이건 해성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데이터가 맞지 않았다. 기이한 현상은 계속됐다. 그 궤도는 비중력 가속을 보였는데 이 작은 추진력은 태양의 중력도 일반적인 가스 분출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이는 오무아무와 꼭 같았지만 이번에는 웹을 비롯한 더 좋은 관측 장비가 주시하고 있었다. 모두는 3위 아틀라스의 수수께끼를 풀 결정적인 이미지를 기다렸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오히려 문제보다 더 무서운 답을 맞닥뜨렸다. 우주의 침묵이 깨지려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관측자들에게 3위 아틀라스의 이야기는 그저 먼 우주의 또 다른 매혹적인 수수께끼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웹 망원경의 데이터가 전송되었다. 연구팀은 해성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아주 희미한 배경빛까지 분석하는 웹의 강력한 능력을 활용했다. 그들은 균일하고 희미한 해발의 빛을 볼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목격한 것에 팀 전체가 말을 잃었다. 해성은 혼자가 아니었다. 3위 아틀라스 주변에는 적어도 10여 개의 더 작은 물체들이 있었고 각각의 크기는 스쿨버스 한 대를 넘지 않았다. 그들은 극도로 희미했지만 광학적 특징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었다. 세상을 뒤흔든 것은 이들이 무작위로 흩어진 파편이 아니라 완벽한 기하학적 배열로 해성을 둘러싸고 있다는 점이었다. 마치
전투기 편대가 모함을 호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 작은 물체들은 서로 간의 위치, 그리고 혜성과의 상대적 위치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바위들은 미자 형태로 날지 않는다. 부서진 혜성은 완벽한 육각형을 유지하지 않는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우주에서 중력은 혼란스러워 모든 것을 불규칙한 궤도로 끌어당긴다. 그러나 이 물체들의 움직임은 마치 지능적인 통제해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 스펙트럼이었다. 얼음이나 암석이 아닌 고광택의 산업적 정밀도로 가공된 금속, 티타늄처럼 자연계에서 이토록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기 어려운 원소들, 과 일치하는 반사율을 보였다. 로브랩팀은 즉각 오무아무아를 설명할 때 제기했던 광도치치 구황판 이론을 떠올렸다. 광도치는 얇고 가벼우면서 극도의 반사율을 요구하는데 바로 이 작은 천체들이 보여주는 특성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단순히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3위 아틀라스와 동행하며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위치를 조정한다는 점이었다.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과학자들이 마주한 것은 더 이상 기이한 혜성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첨단 기술로 제작된 BFA, 인간적 기원의 물체들이었다. 학계는 발칵 뒤집혔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 외계 기술에 부인할 수 없는 첫 증거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들은 친근한 인사 대신 침묵과 은폐, 불가사의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SF에서나 나올 법한 무언의 외계 함대, 시나리오가 데이터와 함께 현실이 된 것이다. 동료 검토를 거치고 여러 관측소에서 재확인된 이 결과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탐사기인가? 혜성을 연구 중인가? 아니면 항법 시스템인가? 어쩌면 3위 아틀라스 자체가 혜성이 아닌 운송수단이며 이 작은 물체들은 그 화물칸에서 방출된 적재물일 수도 있다. 대형은 침묵했지만 곧 신호를 보내려 하고 있었다. 금속체 편대가 확인되자 지구상의 모든 전파 만권경이 3위 아틀라스로 향했다. 몇 주간의 청취 끝에 포착된 것은 우주 배경 잡음의 치지직거림 뿐이었다. 세티 과학자들은 이 물체들이 무기력한 유물일 뿐이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실은 종종 겉모습과 다르다. 새로운 양자 얽힘 검출기를 사용하던 한 팀이 우주 잡음 속에서 미묘하지만 주기적인 이상 신호를 포착했다. WOR 신호처럼 강력한 전파 폭발이 아닌 72초마다 반복되는 극도로 은밀한 패턴화된 펄스였다. 이 숫자는 소름 끼치게도 바로 와우 신호의 정확한 지속 시간이었다. 우연일 리 없었다. 알고리즘이 배경 복사를 걸러내자 신호는 분리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무작위 잡음이 아닌 복잡하고 구조화된 펄스 연속체, 인공적 통신의 명백한 증거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었다. 직접 해독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었지만 보편적 논리에 기반한 소수 수열로 구성된 패턴화된 인사, 어떤 지적 종족이든 그 비자연성을 인지할 수 있는 성간 신젠을 가로지르는 느린 손짓이었다. 이 신호는 매우 약해 마치 저녁에 방송되는 것이 아니라 저출력으로 특정 방향으로 발사된 듯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를 향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우연히 그들 사이의 통신을 엿들은 걸까? 로브와 여러 과학자들은 억제된 경악 속에서 확인했다. 이게 바로 첫 접촉의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신호 속에는 두려움을 자아내는 압류가 숨어 있었다. 소수층 아래 두 번째 데이터층이 존재했던 것이다. 별의 지도. 주파수변이 분석을 통해 그들은 삼각측량으로 출발점을 특정해냈다. 여전히 궁수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약 50광년 떨어진 황색과의 성을 지목하고 있었다. 게다가 출발점뿐만 아니라 항로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태양계에 도달하는 것뿐 아니라 태양계를 가로질러 결국 또 다른 이웃 항성을 향하고 있었다. 전율이 느껴지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 태양계는 목적지가 아니라 단지 주유소에 불과했다. 이 물체들은 더 긴 여정을 시작했고 우리는 그 길목의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일 뿐이었다. 이건 인사가 아니라 비행 계획을 알리는 항법 신호에 더 가까웠다. 냉정하고 잔인한 깨달음이 밀려왔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 단지 관찰자일 뿐이다. 더 오래되고 더 진보한 어떤 존재가 우리 뒷마당을 지나가는 걸 지켜보는. 이제 문제는 그들이 우호적인가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엿듣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었다. 세상은 숨을 죽이고 그 편대의 다음 행보를 기다렸다. 신호가 해독되자 모든 것이 변했다. 과학계의 초기 흥부는 빠르게 신중함으로
그리고 불안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대중의 눈에 인류는 가장 위대한 발견의 문턱에 선 듯 보였지만 정보는 갑자기 끊겨버렸다. 먼저 조율된 데이터 블랙아웃이 이어졌다. 웹 망원경의 3위 아틀라스 공개 원격 측정 자료는 등급이 재조정되었고 주요 천문대의 실시간 추적 페이지는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접속이 중단되었다. 이전까지 소셜미디어와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소통하던 학자들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고 이메일에는 자동 응답만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 점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각국 정부가 합의한 정보 통제 결과라는 사실이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이런 규모의 발견은 단순한 과학적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 문제라는 점이다. 그 영향력이 너무나 거대하다. 종교, 경제, 사회 구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비인간 지성체의 기술이 태양계 내에서 작동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표면은 고요했지만 이면에서는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유출된 내부 메모에 따르면 금속 소체들이 행동을 바꾼 것이 확인되었다. 신호가 포착되고 아마도 자신들이 추적당하고 있음을 인지한 후 그들은 대형을 더 조밀하게 모아 3위 아틀라스에 근접했고 그 본체로 지상 망원경의 직시선을 차단했다. 또한 소수 신호 발송을 중단하기도 했다. 침묵은 방송보다 더 무섭다. 마치 사냥꾼이 발각된 후 그림자 속으로 물러나 관찰자를 지켜보는 것처럼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3위 아틀라스는 단지 기이하지만 자연적인 해성이며 주변 물체는 이상한 얼음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시 데이터를 본 과학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뭔가 결정적인 걸 놓친 건 아닐까?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고 각국이 진실은 너무 위험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닐까? 이 서사가 결국 현실로 밝혀지든 가설적 내러티브로 남든 그것은 현재적이고 실제하는 문제를 직시하게 한다. 우리는 혼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눈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3위 아틀라스와 그 신비로운 동반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경고를 전한다. 어떤 비밀이 지켜지는 이유는 그 폭로가 세상을 다시 쓰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3위 아틀라스를 둘러싼 그 물체들은 여전히 태양계를 향해 소리 없이 나아가고 있다. 이건 우연한 방문인가? 아니면 더 거대한 무엇의 첫걸음인가? 좋아요와 구독으로 계속 지켜봐 주세요.